기자수첩 안지용입니다. 자, 오늘 다뤄드릴 콘텐츠 여러분 이미 아시겠죠? 지난 20일 문을 연 MBN 불타는 트롯맨입니다. 사실 트로트 열풍이 분지 거의 3년이 됐잖아요. 또 트로트냐라는 얘기가 있는데 막상 뚜껑을 여니 달랐습니다. 첫 회 시청률이 8.3%, 이게 평균이고요. 최고는 9.7을 찍었어요. 방송 1회 만에 동시간대 1위고 더 나아가서 MBN 역대 프로그램을 통틀어서 첫 회 최고 시청률입니다. 이 프로그램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포문이 열리자마자 등장한 건 당연히 MC를 맡은 도경완 씨였죠. 도경완 씨가 200인의 국민 대표단 그리고 13명의 판정단을 소개했습니다. 이지혜, 서른도, 조항조, 김용임, 신유, 박현빈, 윤명선, 윤일상, 이석훈, 김준수, 홍진영, 김호영, 그리고 걸그룹 오마이걸 유빈 양이었습니다. 자, 이번에 트롯맨들은 총 100팀이 참여를 합니다. 10개 조로 나누는데 번호는 어떻게 되냐면 경력순입니다. 1번 참가자가 경력이 아예 없고 100번 참가자는 경력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마지막 10조는 트롯 경력이 무려 137년입니다. 10명이 총 137년 동안 트로트 활동을 해온 건데 그들이 이제는 인생 역전을 위해서 오디션 무대에 도전장을 낸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눈길을 끄는 건 오픈 상금제예요. 오픈 상금제. 원래 통상적으로 우승자에게는 얼마 딱 정해지죠. 현재까지 가장 많은 게 얼마였죠? 5억이었습니다. 이번에 미스터트롯2도 우승 상금이 5억 원인데 이 오픈 상금제는 뭐냐? 상금이 계속 누적해서 올라갑니다. 이 대표단이 13명이라고 그랬죠. 13명이 한 번 누를 때마다 10만 원이 적립이 되고요. 13개가 다 눌러진 걸 올인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 130만 원에 곱하기 2를 해서 올인의 기념이죠. 260만 원이 적립이 됩니다. 이 방식이 발표가 되고요. 스튜디오 중앙에 있는 상금통에 기본 상금 3억 원이 쏟아졌습니다. 기본 3억을 주고 나머지는 실적에 따라서 계속 올라간다는 거죠. 이 돈이 떨어질 때 사람들이 환호를 내질렀습니다. 그야말로 돈벼락이 떨어지는 건데 현재까지 집계상 최소 우승 상금은 7억 원 이상이 될 거라고 합니다. 이 모습 뭘 연상케 했죠? 넷플릭스의 히트작 오징어 게임을 연상케 했습니다. 오징어 게임 하면은 그 돈통 안에 무려 456억 원이 들어갔는데 그거야 작품 속이니까 거기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역대 최고 상금 7억 원이 넘는 돈을 두고 최후의 1인을 가리기 위한 대결을 시작하는 거죠. 자, 스타트는 7조가 끊었습니다. 7조는 아이돌 출신 오디션 장수생 박현호 씨가 출연을 했고 박상철의 꽃바람을 부르면서 흔들림 없는 가창력을 뽐냈습니다. 그러면서 입으로 피리를 부르는 자신의 장기도 선보였는데 그 결과는 12개의 불이 들어왔습니다. 12버튼. 바로 올인은 아니었고 예비 합격자로 분류가 됐죠. 자, 그 다음은 전국 노래자랑과 박달가요제 등 무려 25년 트롯 외길 인생을 걸었다는 공훈 씨가 등장을 했고요. 노래 잘할 상, 누가 봐도 아, 저 사람은 노래를 잘하게 생겼어, 이런 얼굴이라는 거죠. 진성의 못난 놈을 속 시원한 가창력으로 뽐냈는데 이번 오디션 프로그램 첫 번째 올인 13개의 불이 켜졌습니다. 자, 다음 등장한 김중현 씨. 트롯계의 김준수가 되고 싶다. 이번에도 김준수 씨 마스터로 참여를 했죠. 남진의 그대여 변치 마요를 완벽한 퍼포먼스와 함께 꾸며서 올인을 받았고 이지혜와 홍진영 씨 서로 내 거라면서 욕심을 드러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외모가 남달랐어요. 이 출중한 외모 때문에 또 한 번 여심을 흔들 만한 트롯맨의 등장이었습니다. 자, 여기에 결혼 충무 스타로 불리는 김광호는 조정민의 레디큐로 도경완 MC의 흥을 북돋아냈고요. 그리고 커플 댄스까지 췄지만 그 결과는 허무했습니다. 2버튼에 그치면서 자동 탈락이 됐죠. 자, 그러면서 7조의 마지막 또 한 명의 쟁쟁한 출연자가 등장했는데 MBN 헬로트로트 준우승 출신인 강설민 씨였습니다. 6살 때 집을 나간 어머니를 떠올리면서 김상배의 300초를 불렀습니다. 눈물샘을 자극했지만 결과는 10개의 버튼을 받는데 그쳐서 예비 합격이었죠. 자, 결과적으로 이 예비 합격자 중에서 7조에서 941생 살아남은 사람은 이하평입니다. 이하평이 국민대표단의 선택을 받아서
최종 합격 1라운드를 통과했죠. 자, 그 배턴을 이어받은 조는 5조였습니다. 트롯 샛별들이 꾸민 무대였는데 그 첫 시작은 두루마리 한복을 입은 홍성원이었습니다. 이 홍성원, 송소희의 배 뛰어라를 구성진 표현력과 탁 트인 발성으로 불렀고요. 한국의 모차르트라는 평을 받으면서 초단기 올인, 지금까지 출연자 중에서 가장 빨리 올인이 터진 실력자였습니다. 자, 그리고 큰 키로 자이언트 베이비로 불린 박정선은 진박남의 불효자는 옵니다를 보였는데 누가 떠올랐죠? 미스터 트롯의 유지광, 의외의 동굴 저음 보이스였습니다. 정통 트롯의 맛을 내면서 2연속 올인에 성공을 했죠. 자, 다음 6조입니다. 6조에는 제야의 고수들이 모였어요. 6조의 시작은 대학교 4학년이자 충남 서천의 행사를 점령했다는 박민수 씨였습니다. 송대환의 차표 한 장으로 트로트를 제대로 하고 싶다라면서 출사표를 던졌고 극찬 끝에 올인에 성공을 했죠. 그 다음 나온 장동열은 미래의 장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왔다면서 애교스러운 출사표를 던졌고요. 반전되는 저음 보이스로 하수영의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를 불러서 12버튼을 성공시켰습니다. 자, 이때 누가 안 눌렀나? 작곡가 윤명선 씨였습니다. 끝까지 누르지 않아서 이 윤명선 작곡가를 이 국민판정단, 200인의 국민판정단이 째려보는 사태까지 벌어졌어요. 너무 잘 불렀는데 도대체 뭐가 아쉬워서 누르지 않은 것이냐라는 무언의 항의였죠. 자, 그리고 불족발 청년으로 자신을 소개한 김정민은 아버지를 따라서 신유의 광팬이 됐다면서 신유의 나쁜 남자를 불렀거든요. 근데 신유, 누구죠? 바로 이 불타는 트롯맨의 마스터 중 한 명이죠. 신유에게 칭찬까지 받았고 하지만 올인에는 실패했어요. 12버튼을 받으면서 예비 합격자가 됐습니다. 자, 이어서 모델과 아이돌을 거쳐서 5개월차 모델로 활동하고 있다는 박재원이 등장했습니다. 이 박재원 등장하자마자 아주 훈훈한 외모로 눈길을 끌었는데 여기 오디션입니다. 트로트 오디션. 기본기가 약하면은 아무리 잘생겨도 통과할 수가 없어요. 5버튼에 그치면서 탈락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6조의 막내 이수호, 도성의 배신자로 정통 트롯의 맛을 제대로 살렸고요. 트롯 신동 출신이라는 힘을 발휘했지만 결국은 12버튼, 역시 예비 합격자로 분류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6조의 맏형, 이분도 주목할 만해요. 이승환 씨. 여러분, 이찬원 하면 떠오르는 노래가 뭐죠? 진또백이죠. 진또백의 주인공은 원래 누구죠? 원곡자 이성우. 이 이성우 씨의 아들이 바로 이승환 씨였습니다. 이 아버지의 진또배기로 올인에 성공을 했습니다. 아버지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들이 된 거죠. 자, 그리고 1회의 마지막 조는 타 장르부였어요. 타 장르부도 굉장히 재밌었어요. 일단 주부들의 대통령, 주통령을 꿈꾼다는 성악가 신명근이 등장을 했습니다. 성악가답게 우렁찬 성량으로 현진우의 나의 영토를 불렀고요. 저는 나의 영토 이번에 처음 들었는데 이런 노래인 줄은 처음 알았어요. 그야말로 아내들을 위한 노래거든요. 내가 일 다 할 테다. 세탁실도 주방도 다 나의 영토니까 여자들 함부로 들어오지 말고 당신은 TV 리모컨 들고 편히 쉬어라,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주방 도구와 고무장갑을 활용한 퍼포먼스로 여성 팬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으면서 올인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다음 각과 시스루 한복을 입은 조주환은 영탁의 한량가를 국악 보이스로 표현해서 역시 올인에 성공을 했죠. 자, 그리고 전 이분 주목해야 될 것 같아요. 국민 대표단의 환영을 받은 뮤지컬 프린스, 바로 에녹이었습니다. 에녹. 이 에녹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은 뮤지컬 무대에 서와서 이번에 마스터 중에 한 명인 김준수와도 아는 사이입니다. 김준수랑 같이 공연도 했었는데 정작 여기에 참여한다는 건 김준수에게도 비밀을 했다는 거죠. 서른도의 사랑이 이런 건가요로 숨겨뒀던 트로피를 대방출했고 역시 올인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쟁쟁한 후보가 등장했어요. 바로 팬텀싱어 초대 우승자 포르테 디 콰토르의 손태진이 등장했습니다. 손태진은 팬텀싱어에 나갔던 성악가가 여기 왜 나왔지? 의아함을 자아내기도 했는데 알고 보면 나에게 트롯 피가 흐른다면서 자신의 가족사를 고백했습니다. 어떤 가족사였을까요? 이모 할머니가 심수봉 씨라는 거죠. 그런데 심수봉 씨, 이번 불타는 트롯맨에 참여를 하죠. 추후 레전드로 참여를 하는데 과연 손태진이 계속
올라가서 이모 할머니 심수봉 씨를 마주할 수 있을지 이거 역시 궁금증입니다. 자, 손태진 씨는 합격을 했을까요? 바로 이 부분에서 1부가 끝났습니다. 합불 여부는 2부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자, 이날 첫 MC로 등장한 도경완 씨는 어땠을까요? 자, 누군가의 남편이 아니라 누군가의 아빠가 아니라 불타는 트롯의 진행을 맡은 도경완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결연한 의지였어요. 왜죠? 장윤정의 남편으로 너무 유명하잖아요. 게다가 장윤정 씨는 미스터트롯2에 참여하는데 결국 부부 대결이 펼쳐지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도경완 씨가 던진 출사표였기 때문에 더욱더 눈길이 갔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명의 주목할 만한 스타 중에 하나 누구였죠? 이 연예인 판정단으로 포함된 홍진영 씨였습니다. 자, 홍진영 씨 아무래도 불미스러운 일이 있고 나서 한동안 방송 활동을 하지 않았잖아요. 신곡은 발표를 했는데 방송 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연 어떤 모습으로 돌아올지 궁금증이 증폭이 됐습니다. 도경완 씨가 먼저 분위기를 풀어줬어요. 너무 오랜만에 만난다. 우리 처제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예요? 선배 가수인 장윤정 씨의 또 절친한 후배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도경완 씨에겐 처제가 되는 거죠. 홍진영 씨도 밝게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역시 홍진영 씨 특유의 그 톡톡 튀는 진행으로 중간중간 재미를 북돋는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 1회 총 정리를 하자면 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다른 영웅의 등장인가. 자, 여러분, 제가 이명웅이라고 안 했습니다. 영웅이라고 했어요. 왜 또 이명웅을 이렇게 끌고 들어가세요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명웅과 크고 작은 인연을 가진 연관성을 이을 만한 사람들이 등장을 했고 중요한 건 그들이 다 잘한다는 거예요. 일단 이하평, 참가번호 65번이었는데 이명웅 버전의 가슴은 알조를 불렀습니다. 이 노래를 부르기에 앞서 이명웅과의 인연을 공개했습니다. 노래 연습을 같이 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이 친구 13명의 판정단 중 12명이 선택을 했습니다. 다음 리틀 이명웅 누구죠? 이미 이 별명으로 많이 불렸죠? 안율입니다. 안율. 앞서 다른 오디션에도 참여를 했었는데 이번에 다시 나왔고 실력 역시 일취월장했습니다. 2010년생입니다. 그래서 리틀 이명웅, 강동원 닮은 꼴로 소개가 됐죠. 또 대담하게도 이명웅 씨의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를 선곡했습니다. 게다가 이 노래를 만든 서른도 씨가 판정단에 앉아있는데 말이죠. 자, 안율군은 중저음 구간을 매력적으로 소개하면서 일찌감치 대표단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결국 올인에 성공하면서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무엇보다 안율의 성장세가 놀라웠는데 윤명선 씨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소리가 너무 좋아졌다. 중저음에서 저렇게 마이크를 뚫고 나오는 게 쉽지 않다. 성인들과 비교해도 안 밀리는 가창력과 성대를 갖고 있다고 칭찬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꼽을 이명웅과 연관이 있는 이 인물, 다름 아닌 황영웅입니다. 황영웅. 여러분, 본명입니다. 이분 역시 영웅이에요. 불타는 트롯맨에서 영웅이 되고 싶어 울산에서 온 황영웅 인사드리겠습니다 라고 출사표를 던졌죠. 자, 나름의 사연이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 하청업체에서 6년 넘게 근무를 하다가 노래라는 꿈이 도저히 포기가 안 돼서 12월에 사직서를 내고 무작정 올라왔다는 거죠. 한 번만 해보자. 이번에 딱 한 번만 해보자라는 마음이었어요. 사실 요즘 같은 불경기에 그리고 실업률이 높은 이 상황에서 6년 다니던 회사를 때려치고 도전을 했다. 정말 마음가짐이 남달랐겠죠. 진미련의 미운 사랑을 선곡했는데 올인을 받으면서 예선 합격.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서른도시의 촉입니다. 서른도시 하면은 워낙 후배들 발굴하고 선택하는 능력이 남다르잖아요. 이런 얘기를 해요. 영웅이라는 이름이 이름값을 한다. 정말 곡을 주고 싶다. 이게 무슨 얘기죠? 서른도시 이명웅 씨에게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를 줬죠. 마찬가지로 황영웅에도 곡을 주고 싶다. 이 이야기인즉 황영웅이 꽤 멀리 훨훨 날아갈 거라고 서른도시 입장에선 예측을 한 겁니다. 그럼 올드스타의 예측, 아직 1회밖에 안 됐지만 올드스타가 생각하는 굉장히 오래 갈 것 같고 이분들 잘 될 것 같다 하는 사람들 몇몇 찍어드릴게요. 일단 서른도시 의견에 동감입니다. 황영웅, 제가 봐도 굉장히 매력적이고 중요한 거, 노래를 쉽게 불러요. 쉽게 부르면 어떤 특징이 있죠? 듣는 사람도 편합니다. 오래 자주 들을 수 있어요.
그 역량을 황영웅이 보여줬고요. 제가 또 한 명 생각하는 사람은 에녹입니다. 에녹. 원래 이제 뮤지컬 출신이기 때문에 이미 팬덤이 구축이 되어 있는데 뮤지컬식 발성이 있는데 그거랑 달리 트로트로도 자신만의 색을 분명히 내고 있습니다. 이 에녹도 주목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명, 홍성원. 자, 홍성원. 이 감성은 도무지 10대라고 믿기질 않아요. 어떻게 초등학교 5학년이에요? 누가 떠오르죠? 정동원이 떠오릅니다. 이렇게 되면 정동원 팬들이 어디 감히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시작하는 친구거든요. 과연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 주시고요. 자, 일단 이 3명 정도 말씀드리고 다음번에 저희 올드스타 과연 누가 더 먼 곳까지 갈 수 있을지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여러분들께 구체적으로 딱 찍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또 뭐가 방송되죠? 미스터 트롯 2가 방송됩니다. 이 프로그램 역시 저희 올드스타가 꼼꼼히 살펴본 후에 여러분들께 리뷰 전해드리겠습니다.